딱 3초였습니다. 작은 진돗개가 몸을 굳히고 털을 세우고 비명처럼 짖기 시작한 시간 말이죠. 그 3초가 수백 명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저는 국제경찰 자문관으로 25년간 일했습니다. 공항 보안 시스템을 분석하러 한국에 왔죠. 하루 18만 명이 지나가는 인천공항 99.2% 정확도를 자랑하는 완벽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3시 27분, 그 모든 게 무력화됐습니다. 생후 3개월짜리 개 한 마리 앞에서 말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그날 J터미널 보안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감시화면 24개가 공항 곳곳을 비추고 있었죠.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커피를 들고 여행 가방을 끌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4살쯤 돼 보이는 한국 남자였죠. 청바지에 후드티 차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품에 작은 강아지가 안겨 있었습니다. 하얀 털, 뾰족한 귀, 검은 코를 가진 진돗개였죠. 생후 3개월이라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청년의 이름은 한도경이었습니다. 강아지 이름은 봄미였죠. 그들은 귀국 게이트를 지나 입국장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가방이 짐벨트 위를 돌고 있었습니다. 도경도 한 손으로 봄미를 안고 한 손으로 가방을 끌었죠. 그런데 봄미가 멈췄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몸이 굳었습니다. 작은 강아지의 온몸에서 털이 일어서는 게 보였죠. 귀가 쫑긋 섰습니다. 코가 벌름거렸습니다. 그리고 눈이 한 곳을 향했습니다. 검은색 여행 가방이었습니다. 수백 개의 가방 중 하나였습니다. 눈에 띄지 않았죠. 그런데 봄미는 그 가방만 바라봤습니다. 몸을 떨기 시작했죠. 도경이 봄미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런데 봄미는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짖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 사람들이 모두 돌아봤습니다. 웃던 사람들이 인상을 찌푸렸죠. 봄미의 짖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작은 몸이 도경의 품에서 발버둥 쳤죠. 필사적이었습니다. 저는 25년간 폭발물 탐지견, 마약 탐지견을 수없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짖음은 처음이었습니다. 그건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비명이었습니다. 도경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죠. 한 남자가 다가와 욕을 했습니다. 도경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항공사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박수진 42세, 20년 경력의 베테랑 승무원이었죠. 손님, 강아지를 좀 진정시켜 주시겠습니까? 도경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승객분들이 불편해하십니다. 도경은 봄미를 안고 구석으로 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봄미는 더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목구멍에서 낮은 신음이 새어나왔죠. 수진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녀의 미간이 좁혀졌죠. 시선이 검은 가방으로 향했습니다. 20년 경력이 속삭였던 걸까요? 수진은 검은 가방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가방 주위를 둘러봤죠. 아무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보안팀, J터미널 입국장 3번 벨트입니다. 미수령 수화물이 있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25년 경력이 말했죠. 뭔가 이상하다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봄미를 향해 짜증을 냈습니다. 게 좀 데리고 나가세요.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졌죠. 그런데 봄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작은 목구멍에서 나오는 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컸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 개는 무언가를 알고 있다고 말입니다. 보안 요원 2명이 도착했습니다. 수진이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요원이 주변을 둘러봤죠. 누구 가방입니까? 주인 나오십시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요원이 X선 검색기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검색기가 가방 위를 지나갔습니다. 요원의 손이 멈췄습니다. 화면을 들여다봤죠.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거 뭐죠? 요원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본부, 긴급입니다. 수상한 물체 발견했습니다. 유기물 반응이 나옵니다. 유기물. 그 단어가 보안실 스피커로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유기물이라는 건 생명체라는 뜻입니다. 아니면 생명체였던 건 말이죠. 봄미가 감지한 건 그것이었습니까? 그때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4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비즈니스 셔츠, 값비싼 시계, 깔끔한 머리였죠.
제 가방입니다. 남자는 웃으며 손을 내밀었죠. 화장실 갔다 오느라 늦었습니다. 남자의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6월이었지만 공항 안은 시원했죠. 왜 땀을 흘리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본미가 더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를 향해서였습니다.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본미는 가방이 아니라 그 남자를 향해 짖고 있었던 겁니다. 미친 게 좀 치워요.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수진이 남자 앞을 막아섰습니다. 손님, 잠시만요. 확인이 필요합니다. 뭘 확인합니까? 제 가방인데. 수화물 검사가 필요합니다. 남자가 가방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요원이 말렸죠.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현장 요원, 가방 절대 열지 마세요. 폭발물일 수 있습니다. 그때 남자가 돌아섰습니다.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방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도주하고 있습니다. 저지하세요. 요원들이 뒤쫓았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죠. 그때 수진이 움직였습니다. 구두를 벗었습니다. 던졌습니다. 구두가 공기를 가르며 날아갔습니다. 남자의 종아리에 명중했죠. 남자가 비틀거렸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요원들이 달려들어 남자를 제압했습니다. 공항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본미가 울음을 멈췄습니다. 작은 몸이 도경의 품에서 축 늘어졌죠. 도경이 본미를 쓰다듬었습니다. 잘했어, 본미야. 정말 잘했어. 저는 감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검은 가방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걸까요? 왜 걔는 그토록 필사적으로 짖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주인은 도망쳤을까요? 저는 그날 25년 경력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기계가 놓친 것을 생명이 찾아냈습니다. 생후 3개월짜리 강아지가 수백 명을 구했습니다. 그 가방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본미가 옳았다는 걸 말입니다. 가방 열어. 폭발물 처리반이 왔습니다. 입국장은 텅 비었죠. 반장이 자물쇠를 풀었습니다. 찰칵, 찰칵, 찰칵. 지퍼를 당겼습니다. 지익, 으윽. 반장이 뒤로 날아갔습니다. 무슨 냄새야, 이게. 다른 요원이 헛구역질했죠. 으윽. 안전구역에서 본미가 울부짖었습니다. 끼잉. 도경이 꽉 안았습니다. 괜찮아, 본미야. 가방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검은 비닐, 젖은 천, 그리고 세상에 비늘이었습니다. 수천 개가 쏟아졌죠. 손바닥만 했습니다. 울퉁불퉁했죠.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아직 붉었습니다. 가장자리 좀 봐. 요원이 소리쳤습니다. 살점이 붙어 있었습니다. 산채로 벗긴 거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알았죠. 천상갑이었습니다. 멸종위기 천상갑입니다. 제가 무전기를 눌렀습니다. 몇 개나 돼? 반장이 물었습니다. 5,000개는 됩니다. 5,000개. 5마리가 죽었습니다. 아니, 산채로 벗겨졌죠. 본미가 또 울었습니다. 더 크게, 더 슬프게 울었습니다. 수진이 도경 옆에 앉았습니다. 왜 우는 걸까요? 도경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5년 전에 백구라는 개가 있었어요. 어머니 개였죠. 수진이 기다렸습니다. 백구가 어느 날 밤 미친 듯이 짖었어요. 저는 시끄럽다고 야단쳤죠. 도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시간 뒤에 화재가 났어요. 백구가 경고했던 거였어요. 수진이 숨을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백구도 죽었어요. 도경이 본미를 안았습니다. 이번엔 믿었어요. 본미를 믿었죠. 저는 감시화면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5년 전의 후회. 오늘의 속죄. 본미는 도경이 구하지 못한 생명을 대신 구한 겁니다. 천상갑 비늘 5,000개 확보했습니다. 반장이 무전기로 보고했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이 규모면 조직이 있었습니다. 큰 조직이었죠. 천상갑 비늘은 킬로그램당 5천만 원입니다. 저 가방에만 20kg. 10억이 날아갔습니다.
개 한 마리 때문에 말이죠. 조직이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아니었습니다. 저는 안전구역으로 갔습니다. 저는 에단 리처드슨입니다. 국제경찰 자문관이죠. 도경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수백 명을 구했어요. 도경이 본미를 내려다봤습니다. 본미는 느꼈던 것 같아요. 죽음을 말이죠.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걔가 어떻게 죽음을 느낍니까? 하지만 본미는 알았습니다. 기계보다 먼저, 인간보다 빨리 알았죠. 한국 진돗개는 특별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냄새만 맡은 게 아니죠. 영혼을 느낀 겁니다. 1시간 뒤 공항 본부장이 왔습니다. 한도경 씨, 당신과 본미가 인천공항을 구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본미는 여전히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꼬리를 한번 흔들었죠. 작은 영웅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기술은 데이터를 읽지만 생명은 영혼을 느낍니다. 그것이 한국 진돗개의 힘이었죠. 그런데 불안했습니다. 10억이 날아갔습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겁니다. 복수를 위해 말이죠. 새벽 3시. 도경의 아파트. 본미가 짖었습니다. 컹! 컹! 도경이 깼습니다. 본미야, 왜 그래? 본미가 창문을 향해 짖었습니다. 털이 곤두섰죠. 도경이 일어났습니다. 창문으로 갔습니다. 커튼을 열었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괜찮아, 본미야. 아무도 없어. 하지만 본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으르렁거렸죠. 도경이 본미를 안았습니다. 무서운 꿈 꿨구나. 괜찮아. 다시 잤습니다. 건너편 건물 옥상. 검은 옷 입은 남자가 망원경을 내렸습니다. 타겟 확인. 걔가 날 감지했어. 휴대폰에 대고 말했습니다. 문제 없나? 전화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없습니다. 24시간 감시 시작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남자가 다시 망원경을 들었습니다. 도경의 창문을 봤죠.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인천공항 기자회견. 도경과 본미가 명예보안요원 메달을 받았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죠. 박수가 나왔습니다. 축하합니다. 영웅이에요. 기자들이 소리쳤습니다.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도경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피곤하다, 본미야. 도경이 소파에 누웠습니다. 본미가 창문으로 갔습니다. 또 짖었죠. 왜 자꾸 그래? 도경이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상하네. 도경이 중얼거렸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에단이었습니다. 도경 씨, 저 리처드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어디세요? 집에 있어요. 혼자세요? 네, 본미랑 있어요. 왜 그러세요? 에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조심하세요. 흑림회가 움직이고 있어요. 도경이 얼어붙었습니다. 흑림회요? 천상갑 밀수 조직이에요. 아주 위험한 놈들이죠. 설마 저를? 당신이 10억을 날렸어요. 그들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도경이 창밖을 봤습니다. 갑자기 소름이 돋았죠. 어떻게 해야 하죠? 경찰에 연락했어요. 오늘 밤부터 경호가 붙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창문 커튼 치세요. 밖에서 보이지 않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경이 커튼을 쳤습니다. 손이 떨렸죠. 본미가 다가왔습니다. 도경의 다리에 몸을 비볐습니다. 괜찮아, 본미야. 우리 괜찮을 거야.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저녁 7시. 도경이 편의점에 갔습니다. 라면을 사러 갔죠. 본미는 집에 뒀습니다. 편의점 안. 도경이 라면을 골랐습니다. 계산하러 갔습니다. 밖에서 검은 차가 섰습니다. 차에서 남자 둘이 내렸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죠. 편의점으로 들어왔습니다. 도경 뒤에 섰습니다. 도경이 계산했습니다. 3,500원입니다. 점원이 말했습니다. 도경이 돈을 냈습니다. 돌아섰죠. 남자들과 부딪힐 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경이 말했습니다. 남자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도경을 봤죠. 도경이 불편했습니다. 빨리 나갔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남자들이 계산도 안 하고 따라 나왔습니다. 도경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빨리 걸었습니다. 남자들도 빨리 걸었습니다. 도경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들도 뛰었습니다. 도와주세요. 도경이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남자들이 멈췄습니다. 서로 봤죠. 돌아서서 차로 갔습니다. 차가 떠났습니다. 도경이 숨을 헐떡였습니다. 온몸이 떨렸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에단에게 전화했습니다. 리처드슨 씨, 누가 절 쫓아왔어요. 어디세요? 아파트 근처 편의점이요. 지금 당장 집으로 가세요. 문 잠그고 경찰 기다리세요. 도경이 뛰었습니다. 아파트로 달려갔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봄미야. 도경이 소리쳤습니다. 봄미가 짖으며 달려왔습니다. 도경이 봄미를 안았습니다. 우리 위험해, 봄미야. 봄미가 하얗습니다. 창문으로 봤습니다. 커튼 틈새로 봤죠. 검은 차가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도경이 숨을 멈췄습니다. 남자 둘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아파트를 올려다봤죠. 도경의 집을 봤습니다. 한 명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차로 돌아갔습니다. 차가 떠났습니다. 도경이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도경이 떨었습니다. 30분 뒤 경찰이 왔습니다. 한도경 씨 맞으십니까? 경찰이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국제경찰에서 연락받았습니다. 오늘 밤부터 경호 들어갑니다. 경찰 2명이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도경이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봄미는 여전히 불안해했습니다. 창문을 향해 으르렁거렸죠. 그날 밤 홍콩 펜트하우스. 검은 양복 남자가 사진을 봤습니다. 도경의 아파트 사진이었습니다. 경찰이 붙었습니다. 부하가 보고했습니다. 예상했네. 남자가 와인을 마셨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기다려. 경찰은 영원히 못 붙어 있어. 1주일, 2주일 지나면 풀릴 거야. 그때 움직입니까? 그때 끝낸다. 남자가 사진을 불에 태웠습니다. 사진이 타올랐습니다. 도경의 얼굴이 재가 됐죠. 개 한 마리가 우릴 우습게 봤어. 대가를 치르게 해줘야지. 부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울, 도경의 아파트. 도경이 봄미를 안고 잤습니다. 봄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창문을 봤죠. 뭔가 오고 있었습니다. 봄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경호 해제합니다. 도경이 놀랐습니다. 벌써요? 위협 정보가 없어요. 괜찮을 겁니다. 경찰이 떠났습니다. 도경과 봄미만 남았습니다. 이제 괜찮은 거지. 도경이 봄미를 쓰다듬었습니다. 봄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문만 봤죠. 그날 밤 도경이 샤워했습니다. 욕실에서 나왔죠. 봄미가 없었습니다. 봄미야? 침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컹컹. 도경이 뛰어갔습니다. 봄미가 옷장 앞에서 짖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 옷장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아까 분명 닫았는데. 도경이 옷장을 열었습니다. 바닥에 뭔가 있었습니다. 사진. 도경이 집었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자기 사진이었습니다. 봄미랑 산책하는 사진이었죠. 어제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뒤집었습니다. 글씨가 있었습니다. 내일 밤. 도경이 주저앉았습니다. 누가 들어왔어.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죠. 에단에게 전화했습니다. 리처드슨 씨, 집에 누가 들어왔어요? 뭐라고요? 사진이 있어요. 제 사진이요. 지금 가겠습니다. 문 잠그고 기다리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경이 현관으로 뛰었습니다. 문을 확인했죠. 잠겨 있었습니다. 어떻게 들어온 거야? 창문을 확인했습니다. 다 잠겨 있었죠. 봄미가 계속 짖었습니다. 도경이 봄미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우리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20분 뒤 에단이 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도경 씨, 저예요.
도경이 문을 열었습니다. 에단이 들어왔습니다. 사진 어디 있어요? 도경이 사진을 줬습니다. 에단이 봤습니다. 얼굴이 굳었죠. 전문가예요. 자물쇠를 땄어요. 어떻게요? 흔적도 없는데. 그래서 전문가죠. 에단이 창문을 봤습니다. 감시당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어떻게 당신 일상을 알겠어요?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도경이 창문으로 갔습니다. 커튼을 열었습니다. 건너편 건물 옥상.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망원경으로 도경을 보고 있었죠.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자가 웃었습니다. 손을 들었습니다. 목을 긋는 신용을 했습니다. 으악! 도경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커튼을 쳤습니다. 봤어요. 저기 있어요. 에단이 창문으로 뛰었습니다. 커튼을 열었습니다. 남자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빠르네요. 에단이 중얼거렸습니다. 어떡하죠? 도경이 떨었습니다. 떠나야 해요. 어디로요? 증인 보호 프로그램. 신분을 바꿔서 숨는 겁니다. 본미는요? 같이 가요. 도경이 본미를 봤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에단이 시계를 봤습니다. 오늘 밤에 올 수도 있어요. 지금 떠나요? 지금 당장. 도경이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 본미 사료, 중요한 서류만 챙겼죠. 빨리요. 에단이 재촉했습니다. 본미가 갑자기 짖었습니다. 컹컹컹. 현관문을 향해 짖었습니다. 도경이 얼어붙었습니다. 왜 그래, 본미야? 현관문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따각, 따각. 자물쇠 소리였습니다. 누군가 문을 따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에단이 총을 꺼냈습니다. 뒤로 가세요. 도경이 본미를 안고 뒤로 갔습니다. 에단이 문을 겨눴습니다. 따각, 찰칵.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옷 입은 남자 둘이 들어왔습니다. 움직이지 마. 에단이 소리쳤습니다. 남자들이 멈췄습니다. 웃었습니다. 국제경찰?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여긴 한국인데요. 총 쏘면 체포돼요. 다른 남자가 칼을 꺼냈습니다. 쏘면 죽어요. 에단이 방아쇠에 손을 댔습니다. 둘 중 하나만 쏘겠죠? 첫 번째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나머지 한 명이 저 청년을 죽일 겁니다. 긴장이 팽팽했습니다. 본미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남자들이 본미를 봤습니다. 이게 때문에 10억이 날아갔어. 두 번째 남자가 말했습니다. 먼저 걔부터 죽이죠. 안 돼. 도경이 소리쳤습니다. 남자가 칼을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경찰이다. 손들어. 창문이 깨졌습니다. 특공대가 로프로 내려왔습니다. 엎드려. 총소리가 터졌습니다. 탕탕탕. 남자 둘이 쓰러졌습니다. 다리를 맞았죠. 으악. 특공대가 남자들을 제압했습니다. 도경이 주저앉았습니다. 본미가 도경을 할렸습니다. 에단이 총을 내렸습니다. 늦을 뻔했네요. 어떻게 왔어요? 도경이 물었습니다. 옥상 감시자 신고했어요. 경찰이 대기하고 있었죠. 남자들이 끌려갔습니다. 다음엔 성공할 거야. 한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회장님이 끝까지 쫓을 거야. 도경이 떨었습니다. 에단이 도경을 도왔습니다. 이제 정말 떠나야 해요. 어디로요? 안전한 곳으로요. 도경이 본미를 안았습니다. 알겠어요. 그날 밤 도경과 본미는 서울을 떠났습니다. 안전 가옥으로 갔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이었죠. 하지만 홍콩에서 회장은 웃고 있었습니다. 두 명이 실패했어? 괜찮아. 회장이 와인을 마셨습니다. 다음엔 10명 보내지. 부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개는 반드시 죽어야 해. 우리를 우습게 본 대가를 치르게 해줘야지.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안전 가옥이 습격당했습니다. 새벽 2시 본미가 짖었습니다. 남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도경과 본미는 창문으로 도망쳤죠. 숲속을 뛰었습니다.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에단이 특공대를 데리고 왔습니다. 남자들을 체포했죠. 도경이 주저앉았습니다. 언제까지 도망쳐야 해요? 에단이 다가왔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마세요.
도경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이제 우리가 공격합니다. 다음 날 아침, 국제경찰본부. 회의실이 꽉 찼습니다. 각국 경찰이 모였습니다. 한국, 영국, 홍콩, 싱가포르. 에단이 스크린을 켰습니다. 흥림회. 동남아 최대 밀수 조직입니다. 사진이 떴습니다. 검은 양복 남자였죠. 천우성. 흥림회 회장입니다. 홍콩에 있죠. 한국 경찰이 물었습니다. 체포 가능합니까? 증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생겼죠. 에단이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체포된 조직원 7명. 모두 자백했습니다. 천우성 명령으로 한도경을 죽이러 왔다고 했죠. 본부장이 물었습니다. 작전은 뭡니까? 천우성을 한국으로 끌어냅니다. 어떻게요? 에단이 도경을 봤습니다. 한도경 씨가 미끼가 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엽니다. 전 세계에 중계하죠. 에단이 말했습니다. 한도경이 천우성을 직접 고발합니다. 그럼 천우성이 직접 옵니까? 올 수밖에 없어요. 자존심이 상했으니까요. 에단이 화면을 바꿨습니다. 10억을 날렸고 부하 7명을 잃었죠. 개 한 마리와 청년 1명 때문에요. 화가 났겠군요. 홍콩 경찰이 말했습니다. 직접 와서 끝낼 겁니다. 그때 체포합니다. 본부장이 도경을 봤습니다. 위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도경이 본미를 안고 일어났습니다. 동의합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알아요. 하지만 도망만 칠 순 없어요. 도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본미가 수백 명을 구했어요. 이젠 제가 본미를 구할 차례예요. 박수가 나왔습니다. 에단이 웃었습니다. 좋습니다. 작전명은 봄날입니다. 3일 뒤 인천공항 기자회견장. 전 세계 언론이 모였습니다. 도경이 무대에 섰습니다. 본미를 안고 있었죠. 저는 한도경입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일주일 전 본미가 천상갑 밀수를 막았습니다. 기자들이 메모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우린 쫓겼습니다. 죽을 뻔했죠. 도경이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흥림회 회장 천우성. 당신을 고발합니다. 회의장이 웅성거렸습니다. 당신은 멸종위기 동물을 학살했어요. 돈 때문에요. 도경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저와 본미를 죽이려 했죠. 하지만 실패했어요. 도경이 본미를 들어올렸습니다. 이 작은 개가 당신을 이겼어요. 기자들이 환호했습니다. 천우성, 한국으로 와서 재판받으세요. 아니면 비겁자로 남겠죠.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전 세계로 중계됐습니다. 홍콩, 펜트하우스. 천우성이 TV를 봤습니다. 화면 속에 도경이 있었습니다. 천우성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와인잔을 벽에 던졌습니다. 감히. 유리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부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비행기 준비해. 천우성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한국 가십니까? 직접 끝낸다. 개와 청년 둘 다 내 손으로 죽인다. 위험합니다. 경찰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천우성이 웃었습니다. 경찰? 내가 누군지 알아? 천우성이 창밖을 봤습니다. 10억으로 경찰도 살 수 있어. 하지만 나는 천우성이다. 흥림회 회장이야. 천우성의 눈이 차가워졌습니다. 깨따위가 날 이긴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 조직원 전부 소집해. 20명 준비시켜. 전화를 끊었습니다. 3일 뒤에 출발한다. 그 청년의 장례식 날짜가 될 거야. 서울, 국제경찰본부. 에단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천우성이 움직입니다. 3일 뒤 인천 도착 예정이래요. 본부장이 웃었습니다. 물고기가 미끼를 물었군요. 작전 개시합니까? 개시합니다. 에단이 도경에게 갔습니다. 온답니다. 도경이 긴장했습니다. 언제요? 3일 뒤요. 도경이 본미를 안았습니다. 준비됐어요. 에단이 도경의 어깨를 쳤습니다. 용감하군요. 아니에요. 무서워요. 도경이 솔직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망치긴 싫어요. 한국인답군요. 도경이 웃었습니다.
본미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3일 뒤 전쟁이 시작됩니다. 사냥꾼과 사냥감. 누가 이길까요? 세상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 새벽 4시. 전용기가 착륙했습니다. 천우성이 내렸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죠. 부하 20명이 따랐습니다. 타겟 위치 확인했습니까? 천우성이 물었습니다. 강남에 있습니다. 가자. 검은 벤 세대가 출발했습니다. 멀리서 경찰이 무전했습니다. 타겟 이동 중. 미행 시작합니다. 작전실. 에단이 모니터를 봤습니다. 도경 씨, 출발하세요. 다른 화면에 도경이 보였습니다. 차에 타고 있었죠. 본미가 옆에 있었습니다. 네. 도경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외곽 공터로 유인하세요. 30분 안에요. 알겠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천우성의 부하가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타겟이 움직입니다. 방향은? 공항 쪽으로 옵니다. 천우성이 웃었습니다. 도망치려나? 쫓아. 벤이 속도를 냈습니다. 도경의 차와 천우성의 벤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도경이 백미러를 봤습니다. 검은 벤이 보였습니다. 왔어요. 도경이 무전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고속도로 타세요. 도경이 핸들을 꺾었습니다. 고속도로로 올라갔죠. 벤이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창문이 열렸습니다. 총이 나왔습니다. 탕탕탕. 엎드려. 에단이 소리쳤습니다. 도경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뒷유리가 깨졌습니다. 으악. 본미가 짖었습니다. 컹컹. 괜찮아. 도경이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쏜살같이 달렸습니다. 벤이 더 빨리 쫓아왔습니다. 왼쪽으로. 에단이 지시했습니다. 도경이 핸들을 꺾었습니다. 외곽 도로로 빠졌죠. 벤이 따라왔습니다. 탕탕탕. 총알이 계속 날아왔습니다. 사이드 미러가 깨졌습니다. 빨리. 도경이 소리쳤습니다. 공터까지 3km. 에단이 말했습니다. 도경이 속도를 냈습니다. 벤과의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2km. 1km. 보인다. 공터가 나타났습니다. 도경이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끽. 차가 공터 한가운데 섰습니다. 벤 세대가 쏜살같이 들어왔습니다. 도경을 포위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멈췄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벤 문이 열렸습니다. 부하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20명이었습니다. 전부 총을 들고 있었죠. 마지막으로 천우성이 내렸습니다.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도경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본미를 안고 있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천우성이 멈췄습니다. 5m 앞이었죠. 드디어 만났군. 천우성이 말했습니다. 도경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개 한 마리가 나를 망쳤어. 천우성이 웃었습니다. 10억을 날렸지. 본미가 으르렁거렸습니다. 개도 용감하네. 천우성이 총을 꺼냈습니다. 도경을 겨눴습니다. 마지막 말 있나? 도경이 심호흡했습니다. 있어요. 뭔데? 당신 졌어요. 천우성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뭐? 도경이 외쳤습니다. 지금. 갑자기 하늘이 시끄러워졌습니다. 헬기 소리였습니다. 경찰 헬기 5대가 나타났습니다. 경찰이다. 무기 버려. 스피커 소리가 공터를 뒤덮었습니다. 천우성이 하늘을 봤습니다. 뭐야? 땅에서 특공대가 튀어나왔습니다. 수풀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사방에서 나타났습니다. 손들어. 천우성의 부하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쏴. 천우성이 소리쳤습니다. 쏘면 죽는다. 에단이 총을 겨누며 나타났습니다. 특공대 50명이 천우성을 포위했습니다. 천우성, 체포한다. 천우성이 도경을 봤습니다. 함정이었어? 도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부터요. 천우성이 이를 갈았습니다. 총을 들었습니다. 도경을 향했습니다. 죽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탕. 하지만 총알은 날아가지 않았습니다. 본미가 뛰어올랐습니다. 천우성의 팔을 물었죠. 으악. 총이 떨어졌습니다. 특공대가 달려들었습니다.
천우성을 제압했습니다. 움직이지 마.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이게 무슨... 천우성이 발버둥쳤습니다. 천우성, 밀수 및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한다. 에단이 말했습니다. 부하들도 전부 체포됐습니다. 도경이 주저앉았습니다. 끝났어. 정말 끝났어. 봄미가 다가왔습니다. 도경을 하였죠. 잘했어, 봄미야. 도경이 울었습니다. 우리 해냈어. 에단이 다가왔습니다. 수고했어요. 도경이 일어났습니다. 에단과 악수했죠. 고맙습니다. 헬기가 착륙했습니다. 기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도경 씨. 봄미.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천우성이 경찰차에 실렸습니다. 차 안에서 도경을 봤죠. 이게 끝이 아니야. 천우성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차가 떠났습니다. 도경이 하늘을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끝났습니다. 봄미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이제 집에 가자. 도경이 봄미를 안았습니다. 우리 이겼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TV 뉴스가 나왔습니다. 천우성, 징역 30년 선고. 법정에서 천우성이 끌려갔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천우성이 소리쳤습니다. 내 동생이 복수할 거야. 앵커가 말했습니다. 천우성의 동생 천우진, 현재 행방불명입니다. 사진이 나왔습니다. 천우성보다 젊고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국제경찰이 수배 중입니다. 도경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얼어붙었습니다. 동생? 봄미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향해 짖었습니다. 컹컹. 왜 그래? 도경이 창문으로 갔습니다. 밖을 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봄미는 계속 짖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에단이었습니다. 리처드슨 씨. 뉴스 봤죠? 에단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동생이 있어요? 천우진. 형보다 더 위험합니다. 어디 있어요? 모릅니다. 하지만 움직이고 있어요. 도경이 떨었습니다. 24시간 경호 붙입니다. 절대 밖에 나가지 마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봄미가 여전히 짖었습니다. 으르렁거렸습니다. 뭔가 오고 있었습니다. 멀리 홍콩. 남자가 TV를 끄고 일어났습니다. 천우진이었습니다. 탁자 위에 사진이 있었습니다. 도경과 봄미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을 집었습니다. 찢었습니다. 형을 감옥에 보냈군. 조각들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개 한 마리와 청년 한 명. 칼을 꺼냈습니다. 곧 만나자.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집었습니다. 인천행이었습니다. 도경의 아파트.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도경과 봄미가 잠들어 있었죠. 현관문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따각, 따각. 봄미가 눈을 떴습니다. 귀를 세웠습니다. 컹. 도경이 깼습니다. 왜 그래? 찰칵. 문이 열렸습니다. 천우진이 들어왔습니다.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도경이 얼어붙었습니다. 당신. 안녕. 천우진이 웃었습니다. 내 형을 감옥에 보냈더군. 침실로 걸어왔습니다. 도경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경찰 불러도 소용없어. 천우진이 말했습니다. 10분 안에 끝낼 거니까. 칼을 들었습니다. 봄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컹컹컹. 이게 때문이지. 천우진이 봄미를 봤습니다. 형이 30년 받았어. 이게 때문에. 칼을 봄미에게 향했습니다. 먼저 걔부터. 칼이 내려왔습니다. 도경이 봄미를 안아들었습니다. 칼이 도경의 팔을 스쳤습니다. 으윽. 피가 났습니다. 도망가지 마. 천우진이 다시 들었습니다. 도경이 거실로 뛰었습니다. 천우진이 쫓아왔습니다. 도경이 의자를 던졌습니다. 천우진이 칼로 쳤습니다. 의자가 부서졌습니다. 쓸데없어. 계속 다가왔습니다. 도경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프라이팬을 집었습니다. 휘둘렀습니다. 천우진이 칼로 막았습니다. 깅. 불꽃이 튀었습니다. 싸울 줄 아네. 천우진이 웃었습니다. 다시 찔렀습니다.
도경이 피했습니다. 칼이 벽을 찍었습니다. 빨리 죽어! 천우진이 소리쳤습니다. 연속으로 찔렀습니다. 도경이 계속 피했습니다. 하지만 구석으로 몰렸습니다. 끝이야. 천우진이 칼을 들었습니다. 그때 본미가 뛰어나갔습니다. 천우진의 다리를 물었습니다. 으악! 천우진이 비틀거렸습니다.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도경이 칼을 주었습니다. 천우진을 겨눴습니다. 움직이지 마. 손이 떨렸습니다. 천우진이 일어섰습니다. 쓸 수 있어? 피 묻은 손으로 재킷을 열었습니다. 권총이 있었습니다. 꺼냈습니다. 도경을 겨눴습니다. 칼 vs 총. 누가 이길까? 웃었습니다. 방아쇠를 당기려 했습니다. 현관문이 폭발했습니다. 쾅! 특공대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손들어. 레이저 조준이 천우진을 향했습니다. 수십 개였습니다. 천우진이 멈췄습니다. 어떻게? 애단이 들어왔습니다. 본미 덕분이야. 천우진이 본미를 봤습니다. 본미가 10분 전부터 짖었습니다. 감시 카메라가 포착했죠. 개가 또 천우진이 총을 내렸습니다. 특공대가 달려들었습니다. 천우진을 제압했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천우진 체포한다. 끌려가면서 도경을 봤습니다. 형보다 못했어. 걔한테 졌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밖으로 끌려갔습니다. 도경이 주저앉았습니다. 본미가 다가왔습니다. 하얗습니다. 또 구해줬어. 도경이 울었습니다. 애단이 다가왔습니다. 괜찮아요? 네. 흑림회는 끝났어요. 완전히요. 도경이 본미를 안았습니다. 애단 리처드슨 1인칭 내레이션. 저는 그날 밤 마지막 보고서를 썼습니다. 25년간 세계를 돌며 범죄와 싸웠습니다. 런던, 뉴욕, 홍콩, 싱가포르. 첨단 기술을 봤습니다. 완벽한 시스템도 봤죠. 하지만 한국에서 본 것만큼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기술이 아닌 영혼으로 싸우는 나라. 데이터가 아닌 직감을 믿는 사람들. 한 청년과 한 마리 개가 정의를 지켰습니다. 한국 진돗개 본미. 생후 3개월에 수백 명을 구했습니다. 기계가 놓친 것을 감지했습니다. 인간이 볼 수 없는 것을 느꼈죠. 그것은 과학이 아니었습니다. 영혼이었습니다. 한국에는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5,000년을 버틴 나라. 무너질 때마다 다시 일어선 민족. 그들은 기술보다 강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기적을 만든다는 것을 말이죠. 저는 보고서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 진돗개 본미. 세상이 잊어버린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켰다. 가장 첨단 기술도 가장 완벽한 시스템도 생명의 본능을 이길 순 없다. 한국이 그것을 증명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 나는 더 이상 기계만 믿지 않는다. 한국에서 배웠다. 때로는 직감을, 때로는 영혼을 믿어야 한다고.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인천공항이 보였습니다. 모든 게 시작된 곳이었죠. 저는 웃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다행이었습니다. 본미를 만나서 다행이었습니다. 세상엔 여전히 기적이 있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그리고 그 기적은 한국의 한 청년과 한 마리 개가 만들었습니다.